연속 문제를 봅시다. 연속 문제는 오늘은 62번부터 65번까지 내가 어제 했는데 같이 봐볼 문제는 62번이랑 64번 정도. 문제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아. 65번 질량이 없는 운동량. 이거는 관찰자에 따라서 진술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 좀 다음에 하려고요. 일단은 62번부터 두 번째 시간은 연습 문제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인 이벤트인데요. 환산이래. 환산. 지금 이번 어제 내가 공부한 거는 에너지와 정지 질량이 동등성인데 100와트 A번 100와트짜리 전구가 있대요. 이건 다 똑같은 문제인데 100와트가 있고 전구가 있고 1년 동안 썼을 때 소모되는 질량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거야. 질량은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째로 구하면 되겠지. 100 와트에다가 1년을 곱합니다. 그럼 이게 에너지가 나오겠지. 다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서 이 에너지 값을 저기에 넣으면은 질량이 몇이 나오냐면은 3.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렇대. 1년 동안 불을 켜섰을 때 전구 안에서 일어나는 질량의 손실은 이 정도 된대요. 거의 그냥 0에 가까운데 실제로 질량이 이렇게 변하는지는 궁금합니다. 전구가 안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쓰이겠지. 전구가 안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어제 이제 핵폭탄 하면서 생각했던 게 핵분열이랑 핵융합이 일어나는 입자가속기 안에서는 입자가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입자가 빛의 속도로 가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니까 뉴턴 역학을 쓰는 게 아니고 상대론 역학을 쓰는데 그럼 그때 쓰는 게 P는 m감마 베타를 써야 되고 에너지는 m감마 아니면 정지질량 더하기 운동에너지 m제곱은 2제곱 빼기 P제곱 그 상대론적 에너지 공식을 거기에 써야 되거든. 그래. 그래서 바뀌었어.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 에너지에 대한 공식,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대론적으로 운동하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입자나 로켓의 경우에는 이런 식을 써줘야 돼요. 약간 속력이 낮아졌으면 얘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면 돼요. 정지에 있으면 얘예요. 정지해 있으면 얘라고. 수렴을 시킨 거지. 점점 속력이 작아졌을 때, 속력이 0이었을 때도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야? 복사할 때, 빛이 복사할 때 어떤 별이라던가 그런 애들한테 있어서 전구라던가 이런 애들은 정지에 있는데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잖아. 그럼 얘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었네요. 즉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갔을 때 발견한 이 식을 쭉 수렴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해결이 됐네. 그래서 질량이 깎인 만큼 에너지로 발산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 질량은 어떻게 깎이게 할 것인가? 핵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열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겠네요. 이게 해결이 됐네요, 여러분. 방금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좋았어. 정지해 있어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러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식을 해석을 하면은 다시 오케이 1식, 2식, 3식 갑니다. 다 정리됐어 지금. 더하기 t m제곱은 2제곱 빼기 p제곱 에너지는 m 감마. 여기서 질량이 0인 애는 어떻게 해석해요? 얘. 뭐 얘도 쓸 수 있겠네. 이거 굳이 얘는 쓸 필요 없겠다. 질량이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질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 0 보내면 돼요. 안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에 0 이렇게 쓰면 되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요거도 되고 m 다 되네. 싹 다 적용할 수 있다. 고속에서도 되고 저속에서도 되고. 저속에서는 얘랑 얘가 안 써져. 쓰고 싶어도 안 써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별로 공식을 쓰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질량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질량이 없을 때, 고속일 때, 저속일 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눠지겠네. 케이스 1번 질량이 있는데 고속일 때, 질량이 있는데 저속일 때, 질량이 없을 때는 고속 저속이 없지. 왜 그러냐면 얘는 빛이니까. 얘는 빛 아니야 빛. 경우의 수가 3개네. 그러면 질량이 없을 때는 빛이에요. 그때는 E는 P 이것만 쓰면 돼. 이거밖에 못 써. 여기는 의미가 없어. 굳이 뭐 당연히 왜냐면 이거야. 빛이 얘는 식을 못 쓰는 이유가 광자가 운동하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게 복사하는 에너지 개념이거든. 그게 이따 나와. 운동에는 운동하는 개념으로 쓰면 안 돼. 이게 로켓 방정식 할 때 그때 그렇게 나왔었어. 쟤를 쓰면 안 됐었어. 복사하는 거로 쓰이거든. 운동시키는 뭐 어떤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를 써볼 때는 됐어. 3번 케이스. 자, 질량이 있는데 저속일 때는 뉴턴 식을 쓰면 되고, 아니면 저속이거나 속도가 없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를 수렴시킨 거야. 질량이 있는데 저속이었을 때 뭐 얘도 되고, 근데 뭐 얘는 그 운동량을 C로 10의 8승으로 나누면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도 정지 질량은 있더라. 질량인데 고속이면 상대론적 역학 쓰면 됩니다.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뉴턴식을 쓰거나 얘는 1, 2, 3, 4번 다 1, 2, 3번 다 들어간 거고, 이건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었네요. 이거 좀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B번도 다 똑같은 문제야.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뽑아냈겠죠. 10의 12제곱 kWh를 썼대. 그래가지고 얘를 B번은 약간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얘를 또 mc 스퀘어를 해. 1년을 곱해. 그러면 그때 나오는 질량이 계산을 해보면 40kg이 나오는데, B번에서 중요한 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그 변환된 질량이 40kg인데 실제로 쓰려면 많아야 되냐 같아야 되냐 적어야 되냐 이제 그 말이에요. 많아야 됩니다. 40kg보다 많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연료도 빠져나가고 소리도 빠져나가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모두 전기 에너지로 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전기 에너지로만 변화됐을 때의 질량이 E는 mc 스퀘어로 계산했을 때 40kg이더라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C번도 흥미로운 문제였어요. 얘가 자전거를 전속으로 봤는데 그랬더니 뭐 4분의 1만큼 썼고 면 마력을 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나와야 되는가라고 했대요. 이것도 그냥 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2.7 곱하기 10의 13제곱 초가 나왔어. 연 단위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잠깐만 여기서는 이제 오케이 이게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거예요. C번은 약간 해볼 만한 문제야. 자전거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종호 교수님께도 여쭤보려고 했었던 문제인데 이는 MC 스퀘어에 의하면 우리가 일단 질량, 정지 질량,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해볼 때도 이제 나오는 문제겠지만 방금도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에너지 이식에 의하면 정지 질량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거든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입자는 이 에너지식을 따라요. 그래서 입자 가속기 안에 있는 전자도 얘를 썼었고 코스믹 레이, 양성자 코스믹 레이도 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MC 스퀘어를 했고요. 감소된 질량이 이 운동 에너지만큼 변형된다.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저속으로 가면 쟤를 그냥 2분의 1 mv 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정지해 있다면 이렇게 됐는데요. 정지해 있는 모든 물체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델타 M, 델타 E 뭐 그렇게 써도 되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낸다고. 자, 그때 그 빛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때 이 정도 질량이 깎여서 그게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 몇 킬로와트씩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에너지로 질량으로 환산해봤더니 40kg이 쓰인 거더라. 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괜찮아. 발열을 하는 바디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됐다. 질문. 나는 70kg인데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40kg 곱하기 C 스퀘어의 에너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 70kg에다가 얘를 계산하면은 10의 16제곱 그 정도의 줄이 나오는데 그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나는 내가 이 공식에 의하면 이 도시를 얼만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가? 뭐 그렇게 그건 뭐 인문학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사람이 70kg인데 사람한테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C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었던 조금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먹었을 때 뭔가를 먹었어. 얼마나 먹었다고 할까? 1파운드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얘는 4분의 1을 쓸 수 있대. 4분의 3은 그냥 인체에서 분해된대. 4분의 1이 실제 일에 사용된대. 그래서 얘가 4분의 1만큼 1파운드를 먹었고요. 그러면 1파운드가 0.454kg이었던 것 같아. 대충 0.5kg을 먹었어. 500g을 먹었어. 여기서 4분의 1을 빼내.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됐어. 오케이. C번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이 사람한테 이는 MC 스퀘어를 적용해보자 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애가 운동을 막 해.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 페달 밟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보자. 근데 얘가 자기의 에너지를 막 잘 써가지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자전거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양이 0.5 마력을 쓸 수 있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673 와트를 이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대. 만약에 0.5kg 밥을 안 먹었다면 그냥 자기 살이 깎이겠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사람한테 이를 다시 한번 써보자고. 그럼 얘가 일단 0.5kg을 먹어야 돼요. 0.5kg 중에서 4분의 1만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분의 1kg을 얘가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가지고 이 8분의 1kg으로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얼마나 타야 됩니까? 자, 0.5kg으로 전속 0.28분의 1kg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속력을 낼 거다. 단위만 잘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단위로만 한 건데. 8분의 9 곱하기 10의 16제곱 곱하기 373분의 1 이거 해가지고 답지 문제 답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나올 것 같거든? 도에다가 곱하기 373 곱하기 10의 16제곱 3 곱하기 10의 13제곱 나와. 이게 나왔어. 일단 우리 해설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봅시다. 3 곱하기 10의 14제곱 나왔네? 나랑 비슷하잖아요. 1500W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 똑같거든요? 똑같아. 어디서 나랑 이게 다르게 나왔을까? 근데 뭐 식은 아예 똑같거든.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됐어요. 근데 이게 연도로 바꾸면은 1천만 년이래. 그렇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할 수 있다. 이 뭐가 말이 안 되지? 얘가 말이 안 됐나? 무슨 말이야? 1파운드를 소모하기 위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페달을 밟을 필요는 없다. 신체의 화학적 연소는 많은 양의 4, 32, 47, 28, 15 저기서 좀 차이가 났나? 식은 아예 똑같은데 지금. 어쨌든 식은 똑같으니까. 내가 뭐 계산기를 잘못 두드릴 수도 있고 얘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똑같아. 어쨌든 이게 1천만 년에 해당한다. 와우. 신체의 화학적 연소는 많은 양의 쓸모없는 생성물을 생산한다. 쓸모없는 생성물을 배출하는 것이 에너지 형태로 질량을 배출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다. 잠깐만.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있는 MP 스퀘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나를 핵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이게 자전거 페달 밟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제 그걸로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전기 에너지가 나온 게 내가 지금 인간이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방법이 발전기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것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내가 거기에 적용을 해보겠지만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몇 와트짜리를 만들어낸다고 해보죠. 그럼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먹는 거에서 나온다고. 아니면 뭐 내 근육 살 빠지는 거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kg을 뺐어. 그러면 그 2kg이 어디로 간 건가? 어떻게 에너지를 산화시킬 수 있나? 그 2kg 뺀 거를 2kg 뺀 거를 단어를 어떻게 이걸 좀 웃기게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인체 효율 이런 식으로 인체 효율이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내가 2kg을 뺐겠어. 2kg으로 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랬어. 그래서 그 운동한 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해봐. 근데 2kg 중에서 인체 효율이 10분의 1이야. 10분의 9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열로 변환되거나 몸 안에서 이제 열로 변환된 거야 그냥. 이 운동 에너지로 딱 나온 게 10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야. 2kg에다가 10분의 1을 하고 거기다 C스퀘어를 하면은 나오는 게 이게 뭐야? 8분의 1이라고 C스퀘어를 한 게 뭐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의 얘가 측정이 돼야 되겠구나. 얘가 뭐야? 가용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용 전력이 어떤 능력이 200와트라고 했다면 내가 이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힘을 엄청 써가지고 200와트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2kg을 뺐다. 이건 조금 스토리를 조금 다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해보고 싶네. 오케이. 이해됐어요. 사람 가지고 이내 MC 스퀘어 적용하는 방법. 이거 좀 논의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번 1.4kW 태양빛이 지구 대기권 밖에서 그거잖아. 1.4kW per 제곱미터를 태양상수 1.4kW per 제곱미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우주에 추산된 질량은 10의 50제곱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 했을 때 태양이 1초의 빛으로 복사하는 질량, 태양의 질량의 얼마만큼이 해마다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는가. 여기서는 이거를 써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D번은 지구가 있고 이 정도 반지름이 있는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대요. 1.4kW per 제곱미터가 얘의 1제곱미터에 이런 식으로 꽂힌대요. 그래. 이 태양이 1초의 빛으로 복사하는 질량을 구하려면은 1.4 kW per 제곱미터에다가 4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R 제곱만큼 하면은 나오는 게 이 태양에서 쫙 하고 나와. 뭐 태양 질량을 곱해도 되나? 아니야. 근데 지구 대기권에서 여기서 측정된 거예요. 여기서 측정된 게 1.4야. 왜냐면 오면서 좀 깎였을 수도 있어.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서. 여기에 꽂혔을 때 딱 이 1.4니까 그러면은 동시에 이 반경에서는 모두 1.4일 거니까 그러니까 4파이 R 제곱에다가 태양의 반지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지구까지 이 반경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4파이 R 제곱. 오케이, 해석 완료. 그러면 여기서 이걸가 계산이 된 게 여기서 이 4파이 R 제곱을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게 4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나온대요. 얘가 4 곱하기 10의 23제곱 줄 퍼 세크래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빛으로 복사하는 질량, 그 질량, 요거 MC 스퀘어. 그러면은 4 곱하기 10의 23제곱을 C 스퀘어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지? 그게 4000톤. 1초에
4,000톤이 깎인다. 그 말이지 뭐. 그렇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은 여기 이 면적에 꽂히는 거, 요거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 문제는 1.4 kW per 제곱미터에다가 파이 r 제곱, 요거 우리 6,400km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먹는 게 1.4 곱하기 10의 17승의 줄 per sec. 그러면은 이 정도의 빛을 우리가 오는 거니까 여기서 태양 질량의 얼마만큼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1.4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파이 r 제곱만 꽂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 에너지가 1.4 곱하기 10의 17승이고 얘를 mc 스퀘어를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질량이 자 c 스퀘어를 하고 1.4 곱하기 10의 17승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c 스퀘어를 계산을 하고 1년 동안 그 양을 계산을 하면은 10의 24 줄이고 얘가 킬로그램으로 환산됐을 때 5만 톤이라고 합니다. 5만 톤이라고 합니다. 5만 톤. 이게 뭐냐면은 저 5만 톤이라고 하는 게 5만 톤의 에너지가 4 곱하기 10의 24제곱의 에너지가 태양에서 빛에너지 형태로 우리한테 온다는 건데,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태양의 질량에서 깎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태양 질량 중에 5만 톤이 1년에 우리 지구로 빛의 에너지로 온다고 볼 수 있다 입니다. 됐습니다. 태양 질량에서 인F 스퀘어 델타임만큼 5만 톤이라고 하는 질량이 델타임이 빛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구로 1년마다 옵니다를 1.4에서 알 수 있었어요. 1.4 kW에다가 여기서부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반경을 곱한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자 4,000톤, 5만 톤. 잠깐만. 일단 비교는 좀 나중에 해보고 1초당 4,000톤이 깎이는 거다. 어쨌든 태양에서 얼마나 깎인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1.4가 우리 거니까. 근데 만약 지구 입장에서, 자 태양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건, 근데 지구 입장에서 태양빛의 어느 정도 질량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파이 r 제곱을 곱해요. 이 면적에 꽂혔으니까 파이 r 제곱을 곱해. 근사를 했어. 그랬을 때 이제 태양 질량이 5만 톤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네. 2번, 질량이 10의 6제곱킬로그램인 화물열차 2개가 45m/s로 왔다. 충돌했다. 충돌 직후에 기차선路面의 정지 질량은 몇 미리그램 증가했나. 이건 이제 그거거든요. 증가했냐고?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 아닌가? 기차 2개가 와가지고 충돌을 해가지고 완전 비탄성 충돌 상황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정지 질량 에너지로 변환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긴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2번이 말하는 건 또 그거야. 비탄성 충돌은요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로 이제 변환되거든요. 지금 봐, 10의 6승 kg짜리 열차 2개가 이제 와가지고 45m/s의 속력으로 왔대. 이거 뚜식꽝 해가지고 부딪혔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돼가지고 하나가 딱 됐어. 그랬을 때 얘가 질량이 m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큰 m이 됐을 건데, 그 m이 되는 거는 얘 m은요 당연히 2개의 기차의 질량을 더한 거에다가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ET,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기서 ET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2분의 2 곱하기 1을 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얘가 45m/s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게 아니니까 뉴턴 역학을 쓸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10의 6승 거였고, 그 다음에 베타를 쓸 건데 베타는 45m/s에다가 베타는 C분의 V잖아.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하면은 이게 증가한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이걸 그 C 스퀘어를 안 나눠가지고 이상하게 답이 나왔어서 그래서 얘는 20mg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얘가 62번. 이게 세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A, B, C, D 5문제였고 5문제마다 다 컨셉이 달랐다고요. 자 보세요. A번에서 말하는 거는 이는 MC 스퀘어를 자 얘는 이는 MC 스퀘어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본 거야. 좀 알아보라고. 전구는 빛을 내는데 이만큼 질량이 델타임이 돼가지고 빛에너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는 MC 스퀘어 해가지고 한 거. 근데 전력이 쓰이는 게 왜냐면 실제 생활에서는 전력을 위한 용어를 쓰니까. 두 번째에서는 발전소에서 어떤 킬로와트시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 질량은 어느 정도 된 거냐. 또 비슷한 문제였고요. B번은 뭘 물어봤지? 에너지로 변환되는 질량. 이제 저게 저거네. 발전소에서 40kg짜리 화석연료를 쓸 수도 있고 핵반응을 시킬 우라늄 덩어리들일 수도 있겠네. 40kg짜리의 MGH 위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거는 B번은 그거네.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발전소 가르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랑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내 MC 스퀘어. 그 M이 화석연료랑 우라늄 덩어리들. 그래서 얘를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40kg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그 말이고요.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C번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는 MC 스퀘어를 사람한테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전기에 우리가 자전거 발전기 돌려가지고 하는 그거로 이제 해야 했었다. 그래야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와트가 되니까. ABC D번은 태양이 우리한테 1.4kW/제곱미터만큼 태양 상수만큼 빛 에너지를 우리한테 쏘는데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거 반경 4파이 R제곱을 곱해서 태양 에너지의 얼마만큼이 뽑아지는가 아니면 지구에서 파이 R제곱 해가지고 지구가 얻는 그 빛 에너지의 양은 태양에서 어느 정도 질량이 깎인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었던 문제. 자 2번은 있는 MC 스퀘어 문제 중에서 이제 정지 질량 에너지를 더한 것도 좋았는데 비탄성 충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얘들이 왔던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로 변형된다 라는 거를 또 한 번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얘를 쭉 와가지고 뚜식꽝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케이 정리됐어. A, B, C, D는 정지에 있는 애들입니다. A, B, C, D는 정지에 있는 애들입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이는 MC 스퀘어를 쓴 거야. 정지 질량의 에너지로 변환돼. 움직이고 있는 애는 운동 에너지랑 정지 에너지가 변환되네요. 그래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역비탄성 충돌이잖아. 그 말은 정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운동할 때는 정지 질량이 뭐로 전환되는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랑 정지 에너지를 더한 게 상대론적 에너지다. 오케이. 됐습니다. 로켓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어.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의 정지 질량이 운동 에너지로 변형됐거든. 맨 초기 질량이 M1이었고 이게 지금 더 작아진 M2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의 상대론적 에너지는 이 상황에서의 정제 질량과 이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 운동 에너지가 운동하고 있을 상황에서는 어떻게 온 거냐면은 이만큼 델타 M이 운동 에너지를 하게 했다. 상대론적. 질량은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물질의 상대론적 에너지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건 이렇게 말이 될까 모르겠다. 얘가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봐. 그럼 얘는 그냥 정지 질량 얘야. 얘가 운동을 한대. 운동 에너지 얘지.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델타에 만족된 거라고. 됐네. 이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 그림이야. 그럼 됐어. 가만히 있었을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 아닌가 싶네요. 그래. 전기, 빛. A번은 빛. 오케이. 그렇게. 빛, 빛. D도 빛. C.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뭘 못해. 그러니까 운동을 했어. 그 질량이 깎이기나 똑같아. 가만히 있는 얘는 가만히 있었을 때 있는 MC 스퀘어를 적용을 하려면은 델타 M만큼 깎여가지고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되거나 전기 에너지로 변형된다. 로켓 같은 경우에는 얘의 상대론적 에너지, 움직이고 있는 놈의 에너지, 정지 질량에다가 운동 에너지.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깎여서 나온 거다. 로켓이나 양성자 선이나 우주선이나 로켓이나 양성자 코스믹. 전자는 굳이 질량이 깎이지 않았었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거는 외부, 외력, 입자가속기 같은 거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A는 MC 스퀘어에서 궁금한 거는 요거예요. 얘가 아니고요. 이 덩어리 놈이 아니고요. 얼마나 에너지로 변하는지요. 얼마나 전기 에너지가 되고 얼마나 빛 에너지가 되고
움직이고 있는 놈에 대해서는 얘를 이렇게 쓴다. 얘가 갖고 있는 상대론적 에너지. 빛에너지랑 전기에너지 같은 거 얼마나 깎였어요? 로켓 이렇게. 근데 로켓이나 우주선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자기가 델타임을 변형시켜가지고 운동에너지를 한다. 운동에너지로 변환된 거나 그때는 이렇게. 입자가속기 안에 있는 전자도 상대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 운동에너지는 외부에 있는 장 때문에 전기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속을 시키는 거니까 질량이 안 깎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게 62번이었습니다. 63번은 넘어갈 거고요. 64번을 할 건데요. 64번. (64번입니다) 상대론적 진동자 그림 104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 어떤 판이 촘촘하게 있는 게 있대요. 여기 안에 V0를 거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진자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죠. 여기 길이를 D라고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좀 흥미로운 문제였는데 주기를 먼저 한번 구해봐라. 주기를 F는 Q인데 그 전기장은 지금 여기 안에서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야 요거. 이렇게 요게 F는 MA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M D분의 2Q의 V0 이런 식으로. 상수네. 그럼 여기 안에서는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이만큼 왔을 때요 2분의 1 AT 제곱을 할 거예요. 그때 시간을 곱해가지고 째깍 해가지고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시간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A분의 D 이렇게 따라서 시간은 루트 2QV0분의 MD 제곱이고요. 주기는 4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빠르게 잘하네. 그럼 진동수는 뒤집어. 됐지? 뒤집으라니까. MD 지금 배고파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다. 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2배를 했을 때 진동수가 몇 배가 되네요. 전압을 2배로 하면 얘는 루트 2배 되잖아. 여기 공식에 따르면 전압이 2배가 되면 얘는 루트 2배가 된다 라는 거 됐고, C 전압의 B로 나타내? 아니 뭐 다 했고, 극한의 상대론적 영역에서는 얘가 이제 C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속도로 주기대로 가면은 ED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때 주기는 C분의 ED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됐지? 그 다음에 E는 뭐야?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넘어갈까? 굳이 뭐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65번 이 질량이 없는 운동량, 이거 일단 뭐 잘하네. 뭐 주기 구하는 거야. 임용고시 공부할 때 기가 뭐 죽도록 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감당하고요. 근데 주기 구하는 이 문제는 조금 내가 안 해봤던 문제인 것 같은 게 기억이 없어. 왜냐면 주기는 보통 이게 미분방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오메가 제곱항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흥미로운 게 힘이 일정한 힘이야.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네. 등가속도 운동 상황에서도 진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 이것도 진자라고 하나 보네. 뭐 주기가 일정하니까 진자지.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건 내가 조금 재밌다. 이 문제는 좀 처음 보는 유형이고, 주기로 구하는 방식이 약간 새로워가지고 알아둘게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게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더라. 이건 나중에 내가 출제할 때 조금 써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